마케팅은 특히 상품에 대한 효과를 판매하기 때문에 더 사기꾼 소리 들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고객도 만족하고 나도 사기꾼 소리를 안 듣는지 세 가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. 요즘 너무 사기꾼들이 판치는 것 같지 않아요? 차라리 사기치고 한 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옛날에는 뭐 사기꾼 처벌해라, 강력하게 처벌해라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부럽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. 몇십억 한탕하고 뭐 3, 4년만 살고 나오면 돈 꿀꺽 하겠네? 그러니까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. 심지어 은행원도 막 횡령으로 잡아가고 그러잖아요. 회사 또 횡령해가지고 막 주식하고 코인하고 대놓고 사기치려는 사람 사실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. 왜냐면 진짜 각 잡고 들어오면 다 속일 수 있잖아요. 그런 사람 막기 힘들지만 저도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마케팅 업계에 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.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서 사기꾼 소리를 안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. 첫 번째는 효과를 본 고객들은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하죠. 근데 효과를 못 본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사람이 좋고 관계가 좋아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더라고요. 관계가. 마케팅에서 유독 사기꾼 소리를 듣는 이유는 결국 마케팅이라는 상품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대한 효과를 판매하기 때문이거든요. 여기에서 효과라는 게 예시로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옷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. 옷을 판매하는데 이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무조건 이성이 다 번호 따기 해주겠다, 이렇게 하고 파는 옷이 있나요, 세상에? 없잖아요. 근데 마케팅은 딱 메커니즘이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품이 가져다 줄 효과까지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, 고객들은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나면 이 사람 잘한다 라고 소리 듣는 거고, 내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칭찬도 없어요. 당연한 거기 때문에. 근데 돈을 썼는데 효과를 못 데려왔다? 이성에게 번호가 안 따였다? 그러면 나는 이제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죠. 이게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마케팅은 특히 상품에 대한 효과를 판매하기 때문에 더 사기꾼 소리 들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고객도 만족하고 나도 사기꾼 소리를 안 듣는지 세 가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. 첫 번째는 결국 마케팅은 자본 싸움이거든요. 아무리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고 되게 효과적으로 한다고 해도 돈을 이길 수는 없어요. 결국 돈 많이 쓰는 업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. 근데 얼마나 그 돈 많이 쓰는 거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싸움인데, 모두가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. 대부분의 이제 병원들은 한정적인 자본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정책이다.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람보르기니를 예로 든다면 이거를 뭐 3억에 팔든 5억에 팔든 워낙 고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격에 대한 이제 저항을 안 받을 수 있는데, 내가 무슨 옷을 파는데 몇 억에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. 가격이 그 가치를 결국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죠. 그래서 가격 정책에서 실패하면 결국 그 상품은 아무도 쓰지 않게 돼버리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, 이거는 근데 단순히 상품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테무나 알리에서도 많이 팔잖아요. 근데 거기서 되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중국산이네, 역시 중국산이네, 뭐 사기당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는 거기 물품은 되게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싼 가격에 대한 소비자가 생각한 가치를 못 채웠기 때문이거든요. 원가가 3,000원이고 이거를 200원에 팔면 엄청 가성비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근데 소비자가 생각한 건 이 3,000원짜리가 적어도 한 8,000원, 9,000원짜리 퀄리티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막 2,000원, 1,000원 이 정도도 사실 아까워. 그렇게 되면 3,000원도 비싸다는 거죠, 소비자들 생각에서. 그런 상품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또 당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. 여기에서 결론은 가격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자가 만들어낸 원가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지 가성비 있고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저도 처음에는 일단 시장가를 보고 가격을 정했었거든요. 근데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고객사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.
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. 도대체 뭐가 문제야? 퀄리티 문제인가? 가격의 문제인가?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원장님들이 바라는 효과와 지금 내가 설정한 가격에 괴리감이 있구나. 그래서 이 퀄리티는 높이고 가격은 다운시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일단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되고, 이거는 마케팅, 홍보, 영업을 통해서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, 퀄리티를 동시에 올리려면은 이제 R&D나 설비 투자 아니면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,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가격은 낮추고 퀄리티는 올리는 방법을 했더니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가격대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원장님들이 만족하는 가격대에 적정한 서비스 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거든요. 제가 처음에 그냥 단순히 시장가만 보고 내 가격을 설정한 게 오류였다. 점점 하면서 내 상품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이거를 퀄리티는 올리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점점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구나, 그렇게 깨달았어요. 두 번째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.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가격을 떨어뜨리면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안 된다, 되게 보급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. 근데 사실 마케팅이란 게 보급화 전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해서 어떤 상품을 팔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고급화 전략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내가 판매하는 건 이 상품이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한 효과잖아요.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내가 파는 건 이 상품이 아니라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이 상품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효과만 나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고급화 전략이 어려운 거고,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을 제대로 못 정해서 고객사가 이탈이 심했는데 이제 퀄리티랑 가격을 잡으면서 고객사가 점점 안정화가 되고 찐으로 이제 저희를 만족하는 고객사들만 남게 되는 거죠. 기존에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했던 고객사들은 우리가 뭐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가격과 이 원장님들이 생각한 가치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구나. 그걸 점점 맞춰가면서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. 세 번째는 제가 예전에 어떤 원장님, A라는 원장님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도 잘 맞고 덜컥 믿어버렸죠. 서로가 서로를. 그래서 계약서도 이제 러프하게 대략적인 계약서만 쓰고 꼼꼼하게 쓰지 못했어요.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 A 원장님이 다른 업체에서 약속을 받은 거를 우리한테 약속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. 예를 들면 플레이스 세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걸 약속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원장님 그거 착각하셔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죠. 근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해드리긴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, 왜 이렇게 늦게 해줬냐고 이렇게 또 욕을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가 해드리기로 한 게 아니라 타업체에서 해주시기로 한 거다, 이렇게 통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했는데 너무 확신에 차셔서 그거를 안 믿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고 과장되고 축소되고 변질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토대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람 간이 아무리 서로가 시너지가 나고 좋다고 해도 이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이런 기억에 의존하는 계약보다는 확실히 계약서에 꼼꼼하게 쓰고 두 번 읽고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서비스는 제대로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커트를 해줘야 나중에 고객이 사기꾼이네, 뭘 해주기로 했었는데 안 해주네, 뭐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리네, 이런 말이 덜 나온다는 거죠. 내가 해주기로 한 것만큼만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 이상은 구두로라도 약속하지 말아라.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는 사람을 믿지 말고 계약서를 믿으라. 계약서에서 작성한 내용만 철저하게 이행하면 나중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소비자 만족이거든요. 소비자를 만족시켰는지 못 시켰는지에 따라서 이게 내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내 상품과 서비스를 보고 이 가격이 맞나? 이 가격이 진짜 시장에서 먹히나? 내 퀄리티가 괜찮나? 다른 업체랑도 비교를 해보고
객관적으로 봐도, 가격 측면으로 봐도, 서비스적으로 봐도 우리 상품이 진짜 괜찮다 하면은 이제 사기꾼 소리 안 들을 가능성이 높겠죠.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아. 그리고 고객들도 별로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. 계속 떨어져 나가.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에 계속 빠진다는 거죠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만 지켜도 내가 그래도 양심 있게 하는구나. 그러니까 떳떳할 수 있잖아. 사실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. 난 진짜 떳떳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꾼 소리 들으면 내가 그래도 부족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, 내가 떳떳하지 않고 사기꾼 소리 들으면 진짜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마케팅을 하면서 좀 현타가 오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마케팅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지?를 생각을 해봤는데, 내가 파는 게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효과구나.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. 그리고 마진도 많이 안 남고 이게 되게 힘든 시장이구나를 깨달았어.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뭐 계속 내 결론. 마케팅 뒤질라기 어렵다.